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1세 박영수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박영수 씨는 5년 전 당뇨 판정을 받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관리해오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홍삼이 당뇨에 좋다더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일까? 당뇨 환자가 홍삼을 먹어도 괜찮을까? 박영수 씨는 이 질문으로 고민에 빠지셨어요. 그리고 이 고민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박영수 씨의 경험을 통해 당뇨 환자가 홍삼을 복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뇨를 앓고 계신 많은 분들께 소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일장 당뇨 진단, 그리고 꾸준한 관리. 박영수 씨는 56세에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80이 나왔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부터는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박영수 씨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셨어요. 흰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고 단 음식은 피하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셨죠. 그 결과 혈당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120 정도로 내려왔고 당화혈색소도 7%대를 유지하고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잘 관리하고 계신다며 칭찬해 주셨죠. 하지만 박영수 씨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쉽게 피곤해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나이 때문인지 당뇨 때문인지 아니면 약 때문인지. 궁금하셨던 거예요. 2장 홍삼과의 만남의 희망의 시작.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김철수 씨와 만나서 이런저런 근황을 나누게 되었어요. 김철수 씨도 당뇨 환자였는데 박영수 씨보다 얼굴색이 훨씬 좋아 보이는 거예요. 철수야, 너 요즘 뭔가 다르게 관리하는 거 있어? 나는 홍삼을 먹고 있어. 발효홍삼이라고 하는데 먹고 나서 기력이 많이 좋아졌어. 그리고 혈당도 더 안정적이 된 것 같고. 박영수 씨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당뇨 환자가 홍삼을 먹어도 괜찮아? 김철수 씨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요즘 연구 결과를 보니까 홍삼이 당뇨에 오히려 좋다고 하더라고. 특히 발효홍삼은 인슐린 저항성도 낮춰준다고 해. 집에 돌아온 박영수 씨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홍삼과 당뇨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정말로 여러 연구 결과들이 나왔어요. 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발효홍삼을 12주 동안 복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공복,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이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오, 이거 정말 좋은데? 박영수 씨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3장 첫 번째 시도 조심스러운 시작. 박영수 씨는 다음날 바로 건강식품 매장에 갔습니다. 직원에게 당뇨에 좋은 홍삼 제품을 문의했어요. 고객님, 이 발효 홍삼 제품이 인기가 많아요. 특히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박영수 씨는 제품을 구입하면서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저 당뇨약 먹고 있는데 같이 먹어도 괜찮죠? 네, 건강식품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 몰라서 적당량부터 시작하세요. 박영수 씨는 안전하게 하루 권장량의 절반부터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 후에 발효 홍삼 한 포를 먹기 시작한 거죠.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2주째부터 뭔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더 개운한 느낌이었고 오후에도 덜 피곤했어요. 오, 정말 효과가 있나? 박영수 씨는 기뻐하며 권장량대로 하루 2포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4장 긍정적인 변화들. 한 달쯤 지나자 박영수 씨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첫째, 기력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쏟아지는 졸음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저녁까지도 활력이 넘쳤어요. 둘째, 혈당 수치도 개선된 것 같았어요. 개인용 혈당 측정기로 재보니까 평소보다 10-15 정도 낮게 나오는 거예요. 와, 정말 효과가 있구나. 셋째, 혈액순환도 좋아진 느낌이었어요. 예전에는 손발이 차가웠는데 홍삼을 먹고 나서는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박영수 씨는 신이 나서 김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철수야, 정말 고마워.
홍삼 효과가 장난 아니야. 혈당도 낮아지고 기력도 좋아졌어.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근데 너 병원에는 말했어? 아니, 아직. 다음 달에 정기검진 있는데 그때 이야기해볼게. 하지만 박영수 씨는 홍삼 효과에 너무 만족해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을 미뤘어요. 이렇게 좋은데 뭘 굳이 하는 생각이었죠. 5장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2달째 되던 어느 날 박영수 씨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지러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네. 혈당을 재봤더니 80이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였어요. 하지만 박영수 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 홍삼 효과가 더 좋아진 거겠지. 오히려 기뻐했어요. 문제는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오후에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히 혈당을 재보니 68이 나왔습니다. 저혈당이었어요. 박영수 씨는 당황해서 급히 사탕을 먹고 혈당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며칠 후에 발생했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당뇨약과 홍삼을 함께 먹고 출근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쓰러진 거예요. 동료들이 급히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갔고 응급실에서 측정한 혈당은 무려 45였습니다. 위험한 저혈당 상태였어요. 응급실 의사가 물어봤어요. 평소와 다르게 드신 약이나 건강식품이 있나요? 그때서야 박영수 씨는 홍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홍삼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이런 위험한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왜 미리 상담하지 않으셨어요? 6장 깨달음과 반성. 박영수 씨는 그때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어요. 홍삼의 혈당 강화 효과와 당뇨약의 효과가 겹치면서 위험한 저혈당을 일으킨 거였어요. 의사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홍삼은 분명히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에요. 하지만 이미 당뇨약을 복용 중인 환자가 추가로 섭취하면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메트포르민 같은 약과는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홍삼은 혈액을 묽게 하는 성질도 있어서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할 때 주의가 필요해요. 박영수 씨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미리 상담했어야 했는데. 의사는 조언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건강식품이라도 복용 전에 반드시 상담하세요. 그리고 홍삼을 드시고 싶으시면 약 용량을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7장 올바른 방법 찾기. 퇴원 후 박영수 씨는 주치의와 자세한 상담을 했어요. 주치의는 박영수 씨의 상황을 꼼꼼히 검토한 후 제안했습니다. 홍삼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용 방법을 조정해야 해요. 주치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었어요. 먼저 당뇨약 용량을 조금 줄이고 홍삼은 권장량의 절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혈당을 더 자주 체크하면서 변화를 관찰해야 해요. 박영수 씨는 이번엔 의사의 지시를 철저히 따랐어요. 당뇨약은 기존의 75%로 줄이고 홍삼은 하루에 한 포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혈당을 하루에 3번씩 체크했어요. 아침 공복, 점심 후 2시간, 저녁 후 2시간. 모든 수치를 꼼꼼히 기록했죠. 2주 후 병원에서 다시 상담을 받았어요. 혈당 수치들을 검토한 주치의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네요. 홍삼의 긍정적인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8장 다른 주의사항들의 발견. 안전한 복용법을 찾은 박영수 씨였지만 추가로 알게 된 주의사항들이 있었어요. 첫째, 체질의 문제였어요. 박영수 씨는 평소 몸에 열이 많은 편이었는데 홍삼을 먹고 나서 가끔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잠이 안 올 때가 있었어요. 의사는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분은 홍삼 섭취량을 더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둘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었어요. 박영수 씨는 혈압약도 같이 복용하고 있었는데 홍삼의 혈액, 순환 개선 효과와 혈압약의 효과가 겹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셋째, 제품 선택의 중요성이었어요.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홍삼 제품들이 있는데 성분이나 농도가 제품마다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의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구장 6개월 후에 안정적인 관리. 의사와 상담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박영수 씨는 안정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어요. 혈당은 완벽하게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 110-120, 식후 2시간 혈당 140-160 정도로 목표 범위 내에서 잘 유지되고 있었어요. 당화 혈색소도 6.8%까지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작용 없이 홍삼의 장점들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기력은 여전히 좋았고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혈액순환도 개선되어서 손발이 따뜻해졌고요. 박영수 씨는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며 상태를 점검했어요. 의사도 이제 잘 관리되고 있다며 안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모했지만 지금은 정말 만족해요. 홍삼의 좋은 효과는 그대로 누리면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에필로그 당뇨 환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박영수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홍삼은 분명히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혈당 개선과 인슐린 저항성 감소 효과가 입증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복용법입니다. 당뇨 환자가 홍삼을 복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하나,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미리 점검해야 해요. 2, 적은 양부터 시작하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세요. 갑작스러운 혈당 변화를 미리 감지할 수 있어요. 3, 체질과 다른 복용 약물을 고려하세요. 몸에 열이 많거나 다른 약을 복용 중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해요. 건강식품도 올바르게 복용해야 진정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당뇨 관리를 응원합니다. 당근 라디오. 오늘도 신선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